여쭤보. 제 대책 여쭤봤죠. 답변을 계속 성실하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감 중이고 서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노력해 주시는 것과는 별개로 정책 방향은 아직 설득력을 가지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의기특위에서 1차 의료 개혁안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1차 실행 방안. 네, 1차 실행 방안 나왔는데 거기 의료계가 실제로 참여를 했습니까? 병협 추천 인사들하고 몇 분은 참여하셨고. 병협 외에 따로 참여한 단체는 없었죠. 병협을 의료계에서 의료계 입장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뭐 그분들이 의료계를 대표한다 이거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의협, 참여한 의료계는 아직은 없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추진 계획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네. 이거 전공의들 수련환경 개선 위해서 내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전공의 의견 취합은 안 된 걸로 보이고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취합이 안 되었던 거라고 복지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교육부 연석회의 때 기억나시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이 의대 커리큘럼 모르는 상태에서 개혁안 내셔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도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제가 한 장씩 넘겨보면서 봤는데 이게 장마다 수련 받아본 사람이면 와 이거 수련 안 받은 사람이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매 장마다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거 수련 계획안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전문가 의견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 누가 들어왔어요? 자본. 전공의도 안 들어온 것 같고 학회 의견도 다 반영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그런데 누가 만드신 거예요? 복지부에서 모른다기보다 같이 결정했고 책임은 장관님이 지시는 거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뭐 복지부가 하는 건 다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전공의 분들이나 의학회 분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아닌데 참여를 부탁을 드렸는데 참여를 거부를 하셨고 그렇다고 저런 수련 계획을 마냥 늦출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활용 가능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게 만든 수련이라는 겁니다. 게 복지부에서 상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일 수가 없거든요. 이 외상후외과나 소아정신과는 사실 같은 직업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련 시스템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지금 여기 보면 또 필수 분야 수련 수당 8개과 또 이렇게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병리과나 해계학과 이런 건 그런 필수과가 아닙니까? 거기도 여전히 지금 부족이 있는 상황인데 또 술기 교육 강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아직 전공의와 학생도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전공의들은 이 술기를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학생 때 다 배우고 전문 영역에서 실제 환자를 데리고 응용을 하는 사람들인 건데 그것도 배우는 그렇기 거 때문에 아닌가요? 술기 종류와 레벨이 말할 수 없이 많고 아주 기초적인 건 오히려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심화적인 건 획일적인 과정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이러니까 전공의들이 정부를 대화 가능한 상대로 못 보는 겁니다. 전공의 만나고 계세요? 만나기로 노력한다고 약속하셨죠? 뭐 밝힐 수는 없지만 또 몇 분 만나 몇 분 만나셨어요? 예. 지금 전공의들 생각이 2월에 비해서 나아졌나요? 아니면 나빠졌나요? 그거는 뭐 또 나빠지고 있어요. 뭐 다양한 의견 다양한데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상이 해결되기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나 한국의료 자체의 기대가 더 없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지금 당사자들을 만나고 설득해서 정책을 짜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상상으로 뭐가 나오니까 점점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개별적으로 만난 전공의가 450명이 좀 넘고요. 세미나나 학회에서 개별적으로 얘기한 학생이 10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다 받아왔어요. 다 전공의 의대생들이 자필로 쓴 겁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지금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 제가 파워포인트로 몇 개 만들어 왔습니다. 띄워주세요. 지금 2028년 건보 누적 적립금 고갈되는 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로 가는 포석 아닌지 걱정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또 나오죠. 건보고가 현실화됐고 출산율 경제지표 지금까지 의료는 앞으로 우리가 누리기 어려울 거다. 올바른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가 더 이상 의사 자체를 뭉뚱그려서 나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마지막이 다시 응급의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돌아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로 끝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대구에 있다고 합니다. 대구 지역 모교에서 외과 수련하고 있는데 제대로 수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후배에게 외과하라는 얘기 못하겠다고 합니다. 한 개, 두 개 술기 가르쳐서 되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전공의들이 직접 수술에 참여하고 환자를 책임질 수 있고 그 과정이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의대에 올 때 바이탈과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처음에 있었던 마음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없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망설이게 만든다고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걸 힘든 일이 아니라 보람된 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했지만 여러 조건 때문에 지방에서 바이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 유인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 시점에도. 의료 공백 해결하기 위한 근무 조건의 개선과 함께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10년 뒤에 내 경쟁자가 나올 거니까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의 붕괴를 진지하게 걱정하고 있는 거고 저게 제가 좋은 말 골라온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은 이야기 뽑아서 온 겁니다. 다시 다음 보여주세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는데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건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죠. 그 내용을 보면 5년으로 전면 개편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지만 5년으로도 충분히 의대에 마칠 수 있도록 루트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공정도 정의도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사태 세계 의사회나 세계 의학 교육연구원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질적으로 가능하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의료계에서 다 보고 있고 이대로면 세계 의료계에서 학회 발표건 논문이건 연구 협력이건 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데 이미 몇 군데 있어요. 중국이나 일부 동구권 의대들이 그렇습니다. 자국 내에서는 인정받는데 세계에서는 제대로 된 의사라고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네, 의원. 의사는 잘 양성을 해야지 이렇게 양성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국회도 정부도 의료계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누구를 경질하자 책임을 누가 져라 이거 누가 결정했냐 한 시기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는 저는 전공의 복귀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논의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전공의들 복귀 하나도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공의, 지금 의대생 그리고 그 미래에 들어올 의사들이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핵심 의료에 종사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공보제정에 대해서 다른 기회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만 현 시스템이 재정적으로나 전문성에 있어서나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국가대학이나 수가 관련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개개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병역법 제29조 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33조 8에 의한 예술체육요원도 기초군사훈련은 복무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네, 네. 이게 산입이 안 되는 건 군보위와 군의관밖에 없죠. 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적용이 되고 취약지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간이 우려가 돼서 이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는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취약지 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9월 30일자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지금 137명이 지역에서 차출이 돼서 대형병원 응급실로 파견을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파워포인트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2024년 전체 공보위가 1,200명이 약간 넘으니까 이 시점 기준으로는 10% 이상이 차출이 된 셈인데요. 어디서 데리고 왔나를 보면 70% 이상이 비수도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지금 공보위 부족 현상은 수년간 이어져 온 상황이기 때문에 공보위 한 명이 한 개 지소를 보거나 한 개 의료기관만 보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한공보위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인데 현재도 한 명이 2개 이상의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 명이 차출되면 평균 2개의 보건의료 지소나 보건소가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약지 의료기관 2군데 를 담당하는 공보위를 차출을 해서 대학병원의 일반이 1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오전에 박희승 의원님 질의하실 때 도서지역 이런 데는 차출되지 않도록 챙겼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완도군 금당보건지소
여기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차출됐고요. 진도군 여긴 다리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도 도서지역에서 차출이 됐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8월 28일에 또 내신 자료를 보면 어디로 갔나 봤습니다. 이때 기준은 203명 정도가 파견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서울대병원 30명 파견 갔습니다. 서울성모병원 14명, 세브란스 14명, 서울아산병원 13명, 삼성서울 12명, 빅5에만 40%가 갔습니다. 그리고 분당서울대 그리고 고려대병원 합치면 전체 차출 인원의 50% 이상이 서울에 있는 초대형 병원으로만 간 겁니다. 제목을 정할 때 아랫돌 빼서 윗돌 괸 줄 알았더니 이거는 뭐 가뜩이나 어려운 집 곡간 털어서 대감댁 시주한 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역의료에 대한 정책 방향이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보위 파견으로 인해서 발생한 취약지 의료 공백에 나머지 공보위들이 업무가 과중된 거 외에는 저희가 대책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렇게 발견한 공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네, 이걸 뭐 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의료 취약지에 군의관들이 있는데 여기서 10%면 10%를 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긴 했지만 무슨 상대적으로, 대책을 서울의 마련하셨냐고. 전공의들이 많이 나간 이쪽으로 간다고. 제가 하는데, 대책 여쭤봤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계속 성실하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감 중이고 서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 대책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파견한 것 자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공보위들이 실제로 지역 공백 우려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대체적으로 인력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단순 업무의 반복이었다. 본인 수준 넘어선 술기 및 업무, 의사소통 어려움. 대충 보낸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 것 같습니까? 지금 아무 대책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안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40개 의과대학 중에 22개 의과대학 군 휴학자 조사했는데 군의관이나 공보위 말고 사병으로 가겠다고 휴학 신청한 학생들이죠. 지금까지 580명 신청했습니다. 2년 전 대비 7배 늘었고요. 지금 앞으로 6년간의 인력인데 남은 사람 중에 군의관 공부에 갈 사람도 없습니다. 의무사관 후보생 줄어든 것도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국방부랑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쪽에서도 알고 계시고요? 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국방부와 논의한 내용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금 개인은 37개월, 38개월 지역 의료를 위해서 시간과 기회 비용을 희생시키고 있죠, 국가가. 네. 그런데 정부는 하루아침에 본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수습하느라 지역 공백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고 이게 정부가 공보위나 군의관 개인에게 혹은 지역 의료를 누려야 하는 국민들에게 해도 되는 적절한 자세라고 보십니까?